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통론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이상하게 이민 관련된 이야기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마통론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보름 전에 그때 인터넷에 올라왔던 글인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KBS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작년에 결혼 준비하려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마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고 하면 지금 남자분 나이가 36, 여자분 나이가 33으로 보이는데 댓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10개월 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대요. 그러면 마통론 터지기 전이거든요. 마통론이 3월 초에 터졌는데 그 전에 이걸 확인했다는 거는 이 글쓴이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신 성격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 물어봤는데 노는 데에다 썼다고 합니다. 좀 충격이어서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 글쓴이를 지켜 세워주려고 쓴 돈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조금 많이 모으지 못한 게 이제 연애 때문에 그랬던가 보네요. 그래서 좀 아껴보자 하고 좀 기회를 다시 줬나 봅니다. 기회를. 그래서 조금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다시 10개월 후에 오픈을 했답니다. 그런데 빚이 오히려 200만 원이 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미래가 안 보여서 방금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용 내역을 보니 나를 만나면서 쓴 돈도 꽤 있어서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통론 터지기 전에 이런 걸 체크하신 걸로 보면 정말 영리하신 분이신 것 같고, 또 본인하고 데이트하면서 또 쓴 돈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준 부분도 사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자분께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또 빚이 늘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헤어지자고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좀 슬픕니다만은 잘하신 결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이런 마통론 터지기 전까지는 뭐 돈을 안 모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결혼 시장에 정말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윗세대 김지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이 결혼했는데, 이제는 이제 남자들이 이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돈을 너무 안 모은 여성분들은요, 결혼 시장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블라의 어떤 글도 한번 있었죠. 3천만 원 안 모으면 나오지 마라. 그게 이제 뉴스 기사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여성들도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남자들도 당연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할 수 있는 인적 풀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고 봐요. 설령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오빠 나 돈 모은 거 없다. 그래도 나랑 연애랑 결혼할 생각이 있냐. 그냥 단순하게 연애로 끝날 거면야 관계없겠지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 결혼을 생각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거 미리 말해줘야 되는 게 나는 예의라고 봅니다. 남자들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한참 동안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제 결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어라? 돈 모은 게 아예 없어.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 남자도 사실 손해거든요. 여자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죠. 애시당초 그냥 없는 거 밝히고 그거 못 받아주겠다는 남자 그냥 안 만나고 차라리 받아주겠다는 남자를 만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 관련된 내용은 계속적으로 좀 팔로우는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모든 건 다 알지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건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이민 관련된 댓글이 많아가지고 한번 요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K 마케이누들의 미래, 그리고 또 남자들도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제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연령대 같은 경우도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민정책은 기업에서 값싼 최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이 너무 심해졌죠.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채워진 후 몇 년, 몇십 년이 지난다면 계층 갈등이 인종 갈등으로 확장이 되어 아마 격한 분쟁이 될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폭등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께서 공주님들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황은 반등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보다 20대들이 결혼하지 않을 의향, 출산하지 않을 의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보다 20대 초반이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꾸기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갑자기 정치권에서 갑자기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바꿉니다 했을 때 여성분들이 그거로 따라올 거냐? 따라올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워낙 이 성향들이 강해가지고 고집들도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럴 어떤 뭐랄까요, 깡다구도 없어.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해결하기에는 늦었습니다. 해결하기 늦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결국은 정치권, 기득권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쉬운 이민 정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올해까지는 준비 작업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아마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감안해서 이제 이민을 늘릴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들은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는 꼭지를 찍었지만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조금 여는 거고 5년,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대가 만약에 오게 되면 외국인과 그리고 내국인과의 엄청난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경제가 호황기 때는 유자들이 우세하고 경제가 불황에 들어가고 장기로 흘러가면 반대 상황입니다. 세상은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되어 있으니 너무 애를 안 써도 됩니다. 일본 여성들의 세대별 변천사를 보니 앞으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큰 골격은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K마케이누들은 매우 가혹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여성이 느꼈던 고통 곱하기 2배, 3배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만약에 그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해주려고는 합니다만은 해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도와줄 어떤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안 될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야 할 사회복지 비용, 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거기 들어가야 될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인 여성 가구까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민을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늘린 거지, 일본은 마케이누들이 이제 나이가 뭐 40 넘어가지고 1인 여성 가구 혹은 이제 부모님들에 얹혀서 산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이민자랑 싸우지는 않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규모로 이민을 받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정부 최근에 그 한동훈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주도에서 그 어떤 강연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보긴 봤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기술자를 먼저 받아들이기보다는 저숙련 일자리 쪽의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저숙련 일자리 같은 경우는 E9 비자를 통해서 받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즉 기술이 있다든가 지자체라든가 기업이 요청을 하면 E7포 비자, 즉 숙련 기능공의 비자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이 그들의 어떤 가족들을 국내에 초청할 수 있는 E7포 비자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물론 기술력이 확실히 있고 자본력이 있고 확실히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계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닌 남성들 같은 경우도 아마 외국인들과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건설업 쪽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국인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남자도 피해를 볼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심한 경쟁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일본의 마케이누하고 우리나라 마케이누가 큰 골격은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K 마케이누들이 훨씬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곱하기 저는 최소 2배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미리미리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남자분들도 좀 저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고착된 성격과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적과 충고에 바뀔 대상이었다면 이런 사회 현상도 안 왔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저도 여기는 제가 볼 때 냉정하게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마케이누들 손절했다고 봐요. 많이들 또 그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안 바뀌었겠죠. 안 바뀌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도 손절했고 일본 사회도 손절했고 일본의 미디어들도 이들에게 비판을 가하면서 하여튼 버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는 오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진행되는 걸 보면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지금 뭐 학교 출산율이 0.78인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보더라도 0.72니까 그냥 포기한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민으로 그냥 가자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 없이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포기했어요. 젊은 층에 대해서 뭐 혼인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출산을 늘리기 위한 거 포기했어요. 물론 이런저런 정책은 나오죠. 지원 정책은 나옵니다만은 그냥 이제 뭐랄까 일종의 생색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전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저출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충격적인 뭔가 나올 거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고를 했었습니다만은 나오는 게 없어. 뭐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진짜 뭔가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해봐야 효과 없을 것 같다. 돈만 들어가고 효과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철회한 거일 수는 있어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나와야죠. 지금 그래도 정권이 출범한 지가 지금 1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1년 3개월이 됐네요. 근데 안 나와요 지금도. 그러면 일단은 이민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봐야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야권에서도 반대는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E7포 즉 숙련공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E9 비자를 통해 가지고 비숙련이더라도 일단 취업 비자를 많이 내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제대로 적응하고 뭐 기업이라든가 지자체 등이 요청하면 E7포 비자를 주려고 해요. E7포 비자를 가지면 계속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민국가로 가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경제 단독을 나온 걸 보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E9포 비자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E9 비자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자국민들도 가기 싫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급여가 엄청나게 또 센 것도 아니야. 그런 거를 지금 E9 비자로 일을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풀려고 하는 게 숙박업, 음식업, IT 개발자도 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도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급여는 적지만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숙박업, 음식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많이 걸려 있지만 그래도 뭐 자국민들 중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여기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학대를 요식업에서 많이 요청했대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최저임금 주면 안 오니까 이제 요식업 쪽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쪽을 풀어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 카페,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국민들, 젊은 청년들하고 일단은 부딪힙니다. 자국민 일자리하고 일단은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거죠. 결국은 피해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을 보면 아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이 결혼도 하지 않겠다, 출산도 안 하니까 또 안 할 수는 또 없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도 아니 워낙 우리 위대한 여성분들이 결혼 안 하겠다니까, 출산 안 하겠다니까 참 이대로 또 가는 거를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는 거고, 하여튼 정말 보면 지금 상황이 딱 그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이라서 하여튼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결정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느껴요. 이제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일자리를 많이 못 구하고, 그리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펙에 비해서 너무 낮은 일자리,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야 되냐고 저는 보냐면 리쇼어링 정책을 저는 펼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어요. 전 정부도 물론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돌아온 기업들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오바마 때부터도 리쇼어링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라든가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많이 펼쳐가지고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실제 미국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때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인센티브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지금 당장에 일자리가 생기려고 하면 리쇼어링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정치권에서 그런 논의도 없어요. 그거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똑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서민들의 삶, 그리고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냥 사람 없으면 그냥 이민 받지. 뭐 하긴 뭐 그 사람들 자식들 태반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K 마키는 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도 버렸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에 막 의경이 폐지됐잖아. 의경이 폐지됐는데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의경을 열리겠대. 아니 지금 군대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의경을 없앴는데 그럼 다시 의경을 부활하면 그러면 또 군대 인력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럼 결국은 또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뭐 좀 이번 영상은 좀 우울한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이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예상하는 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느낀 건 대한민국 정치권 기득권은 젊은 남자와 여자들 사실상 버렸습니다.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 시대니까 그래도 열심히 저축할 거는 저축하세요. 어차피 지금은 또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 같으니까 진정한 각자 도생 시대가 들어올 것 같고 또 이민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물론 또 기회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상대로 해가지고 할 만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자 관련된 업무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 결혼이라든가 뭐 다양한 외국인 상대로 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